여러분, 어느 따뜻한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저는 한 손에 아들의 집에 가져다 줄 반찬을 들고 있었고,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제 이름은 이정호, 67의 나이로 한 뒤 평생을 인쇄소에서 일하며 보냈습니다. 아들 현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쁨과 함께 그들의 새 출발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그들에게 내주었죠. 어느 날 아들의 집 문 앞에 소리 없이 놓고 온 과자와 우유 한 상자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저는 어느 날 아버지는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 아버님, 그 나이에 돈 쓸 데도 없으시잖아. 줄 거면 확실히 주시든가. 왜 매번 찔끔찔끔 주시는 거야? 50만 원으로는 요즘 그러게 말이야. 겨우 그 정도 주면서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날 밤 아버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나도 달라지려고 해.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어. 그는 무의식적으로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장호는 3,400원. 그런데 정기적인 지출도 없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걸까? 다음 날 아버지는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부동산 중개인 박 사장을 찾았습니다. 형님, 요즘 집값이 어때? 아버지는 조용히 집을 정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믿음을 며칠 후 아들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희 집 서류 아직 갖고 계세요? 아버지는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오후 아들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모르는 번호인데 현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현우와 서연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이사 정리 두 사람은 즉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현우는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집을 왜 파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반찬을 챙겨주러 갔다가 너희 대화를 들었어. 질금 50만 원 주고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현우도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몰랐겠지. 매달 50만 원 보내려고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지. 그리고 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마음속에 뭔가가 사라진 듯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대라는 이름의 며칠 후 조용한 집에 다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문 너머엔 서연과 작은 손녀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은지는 밝게 웃으며 은지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엄마, 아빠랑 같이 시장 가요. 그 순간 마음속의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그날 문 앞에는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연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으며 저는 전화도 하지 않았고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음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인 그날 이후 은지와 서연은 마치 마법처럼 자주 문 앞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바닷바람에 싱싱한 굴을 바구니에 내 마음의 문을 살며시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머릿속에 문득 유언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그 시절 인쇄소는 하루도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명함, 포스터, 광고, 전단지가 쏟아져 나왔고 그 중에서도 처음엔 참으려 했지만 대표의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자 아내는 조용히 문을 잠그고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 상황을 모르는 우리가 성급히 판단하는 건 좋지 않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먼저 그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손해는 내가 감수하겠으니 다시 작업일지를 덮고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그때처럼 이번에도 마음을 열어보려 해.
며칠 후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은지가 전날 전화를 했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내일 시장 가서 할아버지. 은지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두 팔을 흔들며 달려왔고 현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저는 대답 대신 은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시장 안쪽의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우와 서연도 말없이 작은 떡볶이 가게에 도착해 우리는 예전처럼 한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한 접시를 앞에 두고 잠시 말없이 그러다 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시 예전처럼 함께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은지의 입에 떡볶이를 매주 주말이면 할아버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는 날이지? 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죠. 그리고 제 이야기는 복수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용서가 해답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되기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나 자신을 위한 용기와 결단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도록 미워했던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용서를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가족이 항상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